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 한수 종목은 튼튼하게 수익은 든든하게 김진욱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한수에서 말씀드릴 내용 글쎄 오늘은 아마 이 단어를 많이 오늘 장중에 확인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린플레이션 우리가 좀 많이 접해왔던 용어와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하면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부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 그래서 그린플레이션과 시장과의 상관관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플레이션 말 그대로 지금 탄소 배출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친환경 경제 전환하는 구간 안에서 원자재 자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내용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인 부분 요소에 따라서 화학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친환경적인 어떤 요소로 에너지를 많이 활성화시키자라는 내용.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도 2차 전지, 수소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또 모멘텀이 됨과 동시에 원자재 자원에 대한 수요가 자꾸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력이 감소하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 즉, 인플레이션과 연계성을 지어봤을 때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동반하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은 물가 상승 압력,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늘 시장에 상당히 지배적인 요소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단연 오늘 시장에서 딱 올라간 종목 섹터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종목밖에 없구나라고 확인하셨을 텐데 최근에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올라갔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이 가스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자,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천연가스 연초 대비 약 무려 220%나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어쨌든 가스 가격이 워낙 또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증권사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용 천연가스가 당연히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이는 바로 전력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력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계절적으로 여름에 블랙아웃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천연가스가 즉 가스 공급이 많이 되고 가스를 많이 쓰는 계절적인 요소 이제 점점 좀 날씨가 또 추워지게 되니까 단연 그러면 이런 계절적인 요소로만 봤을 때 이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것들과 관련돼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폭등을 했던 것인가?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린플레이션, 즉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스와 관련된 이야기, 유가도 지금 배럴당 $70가 넘어간 지가 오래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글로벌 증시에 압박을 주는 금리 그리고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자꾸 좀 미뤄지고 있죠. 오늘 18일 이후까지 안 되면 또 디폴트가 나오네 어쩌네 어쨌든 글로벌 증시에서도 상당히 악재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러한 요인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팩토리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압력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중국이 우리가 2010년도 정도부터 계속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석유 먹는 하마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전기 먹는 하마 마찬가지겠죠. 이 전력 생산과 관련된 가장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지금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더 심각해질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헝다그룹과 관련된 이 내용은 사실 여기에 비하면 크지 않다라는 내용도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옆나라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전기 공급이 좀 중단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계절적인 리스크, 뭐 추워지면 가스 많이 떼니까 당연히 가스 가격 오르면은 관계 있는 종목들의 수익이 좀 늘어나고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시장이 또 하락했던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자, 중국의 전력난이 발생을 했어요.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현지 공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 SK 하이닉스, 포스코, 우리가 이름 안 대면 알 법한 큰 회사들이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전기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되겠죠.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되면은 이는 곧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리스크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특히 기술주들, 뭐 안 그래도 지금 미증시의 상황도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뭐 10년채 국채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환율까지 뭐 사실 오늘 하루만 짚어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재의 겹악재를 지금 겪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자, 그렇다면 이 하락이 또 어느 정도까지 펼쳐질 것이고 또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은 무엇이며 우리는 또 지금 현재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봉인데요. 일단 우려했던 3,100포인트의 이탈이 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전력난, 뭐 물론 이제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전력난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려스럽지 않다. 뭐 홍다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뭐 이것을 뛰어넘는 악재로 발생할 수 있다고 계속 협박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좀 지지선으로 보고 있었던 3,100포인트가 지금 깨졌는데, 제가 앞서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시장 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가 지지선을 확인했던 구간이 바로 주봉상 중심 캔들을 두고 말씀드렸던 구간이죠. 1차적으로 3,220포인트는 이제는 2차 저항이 돼버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3,150포인트는 이제 1차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현재 오늘 3,100포인트가 이탈이 나왔던 구간 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어깨선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3,070포인트 정도의 지선을 받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오늘 코스닥 뭐 낙폭 자체가 뭐 장중에 뭐 2% 가까이 빠지고 종목들도 엄청스레 변동폭을 좀 크게 가져갔던 부분들, 지수보다는 아무래도 종목들 쪽에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000포인트에 대한 압박을 더 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1차적으로 1050포인트와 지금 지지 라인이 1010포인트인데 오늘 종가가 1012포인트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지선에 대한 확인은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부터 시작되는 변동성, 만약에 오늘 뭐 물론 오늘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글로벌 증시와의 상황에서 조금 따로 노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발 악재로 시작된 하락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오늘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전일 글로벌 증시에서도 뉴욕 증시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가져갔었고요. 자,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뉴욕 증시의 상황을 봤을 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선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지지 라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 뭐 9월 한 달 동안의 시장에서의 대응, 그리고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얼렁뚱땅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갈 것입니다라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종목과 대응에 대한 부분. 저번 추석 특별 시간에는 제가 시초가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진행도 조금 추가적으로 살펴볼 텐데, 시장보다는 지금은 종목에 조금 더 여러분들도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대비 좀 과도한 하락을 했는데 내일 시장이 만약에 오른다면, 아니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지 라인을 조금 더
이탈하는 수준의 진행이 나온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슈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유동성과 환율 그리고 여기에 금리까지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종목들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좀 쏠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가스 관련주 쪽으로 굉장히 좀 빠른 수급이 들어갔었고 집중된 거의 집중 포화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관련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상승폭을 좀 크게 키웠고요.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민감주와 금리와 관련된 보험주, 금융주들의 움직임도 좀 다소 움직임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글쎄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갔을 때보다는 현재로서는 좀 더 짧게 단기적인 대응을 더 집중해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종목에 좀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핫이슈, 어디슈 종목은요.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 두 종목은 상한가에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련주들의 진행이 더 두드러져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상한가 이후의 진행은 차차 보기를 하고요. 제가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은 바로 한국가스공사 세 번째에 있는 종목인데요. 앞서 여러 차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 특히 내일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꽤나 적중률이 좀 높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해서 한국가스공사 오늘 장중에 한 14%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상당히 지금 시장과 관계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특징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들의 진행보다는 상당히 추세가 좀 살아있는 모습이죠.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예를 들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이런 주식 속담이 있듯이 일단 가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슈는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은 재료보다 항상 선행한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의 방향성이 없고 사실 코스피의 지금 일봉상의 진행도 두들겨보고 나면은 사실 좀 횡보했던 구간이 길었습니다만 그 짧았던 구간 안에서도 수급이 강한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한국가스공사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GSE라든지 이런 가스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한가에 준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조금 부족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도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멘텀으로 어떤 재료로 앞으로 더 움직일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보다는 종목입니다. 제가 계속 일관된 이야기를 하죠. 시종일관 제가 말씀드린 쪽이 종목이에요. 자, 유가 상승, 천연가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지금 굉장히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도 상당히 핫 이슈가 됐었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주들의 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미증시의 영향을 또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인 재료로 올라가고 수급이 강한 종목들이 좀 집중을 해본다면 현재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스 도매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서도 특히 중장기적인 수소에너지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다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시장에서 이슈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 수소전지, 순소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도 가장 큰 먹거리 중에 하나 2차 전지만 하더라도 그 분야와 성장성이 어마어마하지만 이 친환경적인 그린 에너지 쪽에서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만큼 한국가스공사의 추가적인 추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현재 9월 한 달,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수급의 상황인데 대체적인 종목들이 특히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환율과 관계된 이야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우리가 1160원 이후에 환율이 급등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80원대 위로 또 한 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지금 외국인들이 쉽게 발을 돌려 들어올 수 없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수급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를 끌고 들어왔던 한국가스공사가 드디어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내용을 좀 확인해서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 달 내내 들어왔던 수급이 지금 외국인이 100만 주 이상, 기관이 한 130만 주 이상을 계속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비록 최근 한 2, 3거래일 동안 강하게 움직였지만 현재 이 수급은 대략 짧게만 보더라도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자, 현재 시간에 0.73%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시간의 거래를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승한 종목 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시초가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초가 매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만큼 지금 투자의 관점보다는 좀 매매의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짧게 끊어먹는 전략이 필요한데, 만약에 내일 한국가스공사가 장 초반에 갭상승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괜찮은 흐름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구간이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수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종목이 바로 이 OCI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9월 한 달 유망주, 9월 한 달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우하향하는 가운데에서도 8월 27일 기준으로 현재 오늘만 해도 한 7% 넘게, 오늘처럼 시장이 막 급하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7%, 장중에 8% 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 바로 OCI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OCI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하시려면 이 횡보 구간에 있는 일봉상 옆으로 횡보 구간에 있는 이 구간에서도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텐데요. 이미 이 OCI라는 종목은 저희가 지금 9월 한 달 유망주에서 제가 이미 수익률로는 굉장히 큰 성과를 냈던 종목인데, 우선 현재 구간에서 오늘만 하더라도 7%의 상승이 나왔고요. 뭐 이제 9월은 다 갔습니다만 저번 주 기준에서 마감이 된 이후에도 OCI가 오늘 이만큼 더 올라간 부분인 만큼 OCI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OCI에 대한 대응을 추가적으로 더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참여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살펴볼게요. 기관도 좋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빨간불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이날 하루 빼고요. 이날 하루 빼고 8월, 그러니까 8월 25일부터 한 달 넘게끔 외국인들의 수급이 끊이지 않는 종목이 바로 OCI입니다. 수급에 집중하셔야 됩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OCI의 추가적인 대응, 과연 이 OCI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과연 제가 보고 있는 OCI의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집중을 좀 더 해주세요. 자, 이어서 9월 전략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큰 슬로건이 스피드라고 말씀드렸는데, OCI처럼 수급과 관련된 종목들, 수급이 밀고 들어오는 종목들을 안정적으로 수익 나는 방법도 좋지만, 최근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시장의 변동폭, 어쨌든 등락률이 심한 종목들,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개별주를 또 공략을 해야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대처를 한다고요? 이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온라인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시초가 매매입니다. 매매. 장 초반에 공략하는 이 시초가 매매, 제가 추석 특집으로 말씀드렸던 무료 특강에서 자, 이 종목 두 종목, 원바이오젠, 팜젠, 사이언스를 제가 22일 날 무료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날 이 종목은 꼭 공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올랐고요. 원바이오젠 아직도 올라가고 있고 한 20% 정도 상승하는 구간인데, 이 팜젠 사이언스라는 종목은 다음날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만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 잡을 수 있고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지금 써서 여러분들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계좌의 돈을 막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해서 제가 시장보다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연거푸 드리면서 오늘도 한 종목, 내일 관심주, 이지홀딩스. 종목만 안다고 어떻게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일 바로 아침부터 장중에 온라인 무료 특강을 합니다. 그냥 종목을 대충 이렇게 쓱 말씀드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장중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이지홀딩스 이 종목 오늘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내일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궁금하시죠? 자, OCI 얼마나 더 올라갈지 궁금하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함젠 그리고 원바이오젠 이런 종목들도 말씀드린 이후에 굉장히 강력하게 상한가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 드렸던 카스, 대현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패턴에서 당일 흐름에서 하루에 상한가가 무려 2개씩 올라갔던 흐름을 내일 아침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제 온라인 무료 특강에 오시면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증빙시켜드리고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을 장중에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들 정말 말씀드린 이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고 있다. 즉 어디에서 사더라도 올라가는 피할 수 없는 상승 내일 장중 무료 특강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초가 매매에 대한 방법 그리고 설명 충분히 말씀드릴 거고요. 정확하게 콕콕콕 찍어서 내일 어떻게든 이 종목을 요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이든 PC든 회원가입 없이 그냥 내일 아침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얼굴만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내일 아침에 우리 무료 특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